안녕하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 기법을 찾아가는 윈닝 코칭 협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딜레마를 해결할 안전전략 코칭 상편에서는 안전저널 기사를 분석하여 같은 사안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딜레마 상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대방에게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으로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인 존 하버거가 저술한 더 카탈리스트의 내용을 통해서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대책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아주 쓸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생각이라고 강추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나와 상대방의 생각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와 상대방이 가진 힘의 크기가 결정하겠지만 대부분 힘이 크다면 권력으로 명령하거나 법령으로 강제하거나 하면 됩니다. 만일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온갖 방법을 통해 회유하려고 할 겁니다. 만일 상대방과 자신의 힘이 크기가 비슷하다면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 생각의 갭이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면 서로 윈윈할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존 하버거 교수의 저서인 더 카탈리스트를 통해 누군가를 나의 방식대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쉽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제시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하버거 교수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라고 하는데 바이럴 마케팅, 영향력, 소비자 행동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가 저서의 이름으로 더 카탈리스트라고 했는데 책 이름의 의미는 아무래도 변화 관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바꿔야 할 대상을 두 사람의 뇌를 나비와 같이 표현한 표지와 부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생각 차이를 극복하는 내용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이유로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 저항, 애착, 거리,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유를 희망하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를 중대기업 처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애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애착을 가진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상대방을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변화하지 않으면서 받게 되는 손해의 크기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가치보다 손해가 크다고 느낀다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를
중대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거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과 살아온 환경에 의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은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면 변화를 하려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배척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일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신념을 깨트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갭이 크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경우 대책으로서 상대방의 신념 수준을 잘 이해하고 신념 수준과 요구 수준과의 거리를 점차적으로 좁히려는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념의 경계 수준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를 중대기업 처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확실한 증거인데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겠지요. 만일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가진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경우 대책으로서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신념 수준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의 설득에 자신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하에 변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중대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의 내용으로 본다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야 할 길이 구만리인데 아니면 당장 눈앞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이 쓸모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당신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과 글로는 그럴듯한 계획에 치중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게 되겠지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장난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책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재발등에 불 끄기에 급급해 할 겁니다. 말과 글로는 잘 되는데 행동으로 안 된다면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해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단기 대책은 성과 추구에 집중하도록 실행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전제 조건은 단기 대책이 장기 대책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의 방향성인 것이죠. 장기 전략의 방향성을 정렬하면서도 순방향 단기 대책은 더 많이 하게 하고 역방향 단기 정책은 가급적 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장기 전략에서 중대기업 처벌법을 바라본다면 순방향 단기 대책인지 아니면 역방향 단기 대책인지를 따져보고 그 방향성을 조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 기법을 알면 문제 해결은 더욱 쉬워지고 업무도 단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을 모르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반드시 있으며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동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윈윈 코칭 협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의 키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